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강학스팀의 백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논문은 이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 이름을 가진 레인보스먼트 러닝 에즈 원 빅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제 유립스의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리뷰는 이제 강학스팀 팀원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이제 강학습에서 어떤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LSTM 같은 어떤 신경망들이 사용된 예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발표에서는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린 다음,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를 어떤 해결할 때마다 좀 플래닝 기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부분에서는 이제 실험을 진행한 환경,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분석 내용을 공유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이제 강학습에서 어떤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LSTM이라던가 이제 시퀀스,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 뉴럴 네트워크들을 이제 폴리시에 사용한다던가, 이제 밸류에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이나믹스 모델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이제 멀티전트 RL 알고리즘 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예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예시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시퀀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메모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델의 특성, 이것을 이용할 뿐이고, 사실은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강학습 알고리즘들을 이제 동일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목적은 이것과는 조금 상이하게 이제 강학습의 기본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밸류 네트워크가 있고, 뭐 어떤 액터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약간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그 모델 뿌리 강화학습,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 그리고 오프라인 아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컴포넌트들을 필요로 해왔습니다. 모델 뿌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틱이나 액터 같은 어떤 신경망들이 필요했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에는 다이나믹스 모델, 크리틱 액터 이것들을 이제 어떤 예측하는 함수들이 필요했고, 이제 오프라인 아래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모델, 크리틱, 이제 비헤비어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어야 됐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면은 이제 모델 뿌리 알고리즘의 어떤 크리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밸류, 즉 리턴의 분포나 이제 기대값 같은 것들을 좀 학습해야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은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어떤 싱글 시퀀스 모델에서 다 이제 예측할 수 있다. 다 이제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비전이나 NLP 쪽에서 사용되던 어떤 사전학습 모델들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와 함께 또 하이 캐패시티 시퀀스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니까요.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어떤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 모델,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이제 약간의 어떤 수정만 거치게 되면은 동일한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태스크를 풀 수도 있고, 골리칭 태스크를 이제 풀 수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 RL 태스크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좀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이 앞선 부분과 유사하게 죄송합니다. 기존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퀘스천 앤서링, 뭐 분류, 뭐 약간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를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방식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어떤 좀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은 이제 이전에 제가 발표했던 트랜스드리머랑 조금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얘는 이제 옵저베이션 액션 그리고 리워드를 이제 한 번에 예측을 합니다. 기존의 트랜스드리머는 이제 약간 좀 액션 대신에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제 예측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예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것들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좀 이제 로스 펑션이 설계되어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하는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태스크에서 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제 보였다라고 저자들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럼 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부터는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그 어떤 모델 명세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해당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좀 이제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트래젝토리 타우를 이제 만약에 스테이트가 n 차원이라고 하고 액션이 m 차원이라고 하고 이제 스칼라 리워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스텝 타임 t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늘어놓는 이런 식으로 좀 트래젝토리를 정의했습니다. 스테이트 n 차원의 스테이트가 이제 각각 차원별로 들어오고 액션이 m 차원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리워드가 들어오고 요게 t는 0부터 t-1까지 반복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그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강학습이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이제 어떤 이산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특정한 어떤 값으로 나눈 걸로 이제 이산화시키고 컨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확률적인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이산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GPT 아키텍처, 즉 이제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엄청나게 큰 모델을 사용하진 않고 이제 4개의 어떤 이 레이어와 6개의 어떤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를 가지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이제 옵저베이션과 액션, 리워드를 이제 모두 예측하는데 기존의 어떤 GPT랑 유사한 구조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3이란 거를 이제 예측한다 치면은 이제 스테이트 T1부터 액션 T2까지를 이제 입력으로 받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마스킹이 돼 있어서 이제 입력으로 못 받는 어떤 그런 코드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했기 때문에 로스에 보시면은 이제 i보다 작은 뭐 t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한 어떤 트랜스포머랑 이제 동일한 그런 예측을 하는 식의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젝션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들이 이제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512개의 토큰을 이제 제한을 걸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스테이트가 n 차원, 액션이 m 차원, 스칼라 리워드가 하나 있다고 했으므로 이제 n 플러스 m 플러스 1로 이제 512로 나눈 요게 요만큼의 어떤 트랜지션 혹은 샘플이 이제 들어가고 예측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라이즌 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은 약간 질문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테이션 러닝, 골 컨디션드 강화 학습, 이제 오프라인 RL 이런 세 가지 태스크를 다룰 수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플래닝 기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이런 어떤 그 순차적인 데이터의 어떤 정보를 학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가지고 어떤 액션을 추론해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이 저자들은 이 플래닝에 있어서 이제 빔서치라는 걸 활용해서 플래닝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빔서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시퀀스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이제 휴리스틱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빔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스텝마다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K개의 시퀀스들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봤는데 글로만 써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도움받았던 블로그가 있어서 그 블로그를 참고해서 만든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빔서치 예를 들어서 이제 빔서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빔서치는 이제 K라고 하는 그 어떤 매 스텝마다 고를 시퀀스의 개수를 먼저 정의해 줘야 되고 저는 그거를 3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예측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3개 K는 3이므로 3개의 다음 스텝의 어떤 분포를 예측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요게 예측되면은 요걸 통해서 이제 3개를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각각의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시퀀스 3개만 선택됩니다. 이 K는 3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막 샘플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시퀀스 3개가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트래젝토리들이 이제 K개만큼 생성되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빔서치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각각 태스크별로 어떻게 그런 플래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이제 고르냐, 약간 그런 특히 이제 주어진 데이터랑 동일하게 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시연 데이터를 통해 내가 봤던 스테이트에서 봤던 액션을 고르는 어떤 예측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이 시퀀스 모델링 자체를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첫 번째 인풋으로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 ST를 넣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트래젝토리들 중에서 이제 액션 관련된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은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이기 때문에 그냥 빈서치를 그냥 그대로 이 모델의 어떤 추가적인 변형 없이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 컨디션드 RL입니다. 골 컨디션드 RL 같은 경우는 이제 뒤이어 나올 어떤 포름 인부 같이 이제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이 목적지를 통해 가는 근데 이 목적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골이 변하지만 이 골에 따라서 어떤 폴리시가 정해져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강학습 태스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골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그 파이널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물론 저자들이 이용했던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어떤 코절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골 컨디션드 아래를 풀 때만큼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ST에 대해서도 이 어떤 이 생성 모델이 조건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식을 바꿨다고 하며 이때 대신에 이 ST라고 하는 걸 가장 맨 앞에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런 이 아키텍처 자체의 변형은 주지 않고 이 골 컨디션드 아래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골 컨디션드 아래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아래 태스크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플래닝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개념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오프라인 아래에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이 리턴 투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제 유사한 연구인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용했던 그런 어떤 강학습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 어떤 개념이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턴 투고 혹은 리오드 투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은 특정 스텝 T부터 파이널 스테이트 라지 T까지의 받는 리워드들의 할인된 총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sum of reward along the trajectory until the time T라고 이제 약간 멋있는 어떤 용어를 찾아가지고 일단 적어놨지만 어쨌든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RL 문제를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플래닝을 이용해서 풀 때는 이 리턴 투고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RL로 이제 이 기존에 학습된 이 어떤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냥 이제 이 받는 리워드가 그러니까 이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때는 어떤 액션의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뭐 그런 거를 이용했겠지만 그 오프라인 RL을 풀 때는 그냥 리워드가 가장 높은 시퀀스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저도 간단히 생각을 했었는데 저자들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 대신 이제 리워드만을 가지고 이제 트랙터를 고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근시안적인 행동을 좀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 원래 있었던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라고 하는 이 튜플에다가 이제 리턴 투구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증강을 해줬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RL을 풀 때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빔서치를 이용해서 그 리워드 맥시마이징 프로시저를 수행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인 행동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각 트랜지션에다가 이제 리턴 투고 혹은 리워드 투고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특정한 라지 RT를 이제 증강해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트랜지션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요 라지 RT 그리고 스몰 RT의 합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시퀀스들을 고르게끔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RL 데스크도 잘 풀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들이 제안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환경에서 그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럼 인바이러먼트, 두 번째는 무조건 인바이러먼트입니다. 포럼 인바이러먼트란 이제 아까 골 컨디션드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이 네 개의 어떤 격벽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 스타팅 포인트와 골 포인트가 랜덤하게 생성되고 이제 스타팅 포인트에서 골 포인트로 에이전트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미로 탈출 문제, 뭐 내비게이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조건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컨트롤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태스크들을 포함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자들은 오프라인 RL 테스크에서도 좀 실험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D4RL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D4RL은 이제 오프라인 RL을 위해서 잘 알려진 환경의 어떤 학습 트레젝토리 혹은 어떤 익스퍼트 트레젝토리 이런 것들을 각각 환경에 대해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개하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사실은 이 D4RL 중에서 무조코에서의 그 오프라인 RL 성능을 좀 테스트했는데요. 무조코의 그 D4RL에서 제공하는 무조코에서의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엄입니다. 미디엄은 이 무조코의 각 태스크들에서 SAC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1밀리언 정도의 어떤 샘플이 쌓였을 때 이제 얼리 스탑을 하고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약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디엄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디엄에서 달성한 성능을 이룰 때까지 그냥 학습을 시키고 그때까지 얻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제 어떤 트레젝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드 익스퍼트는 요거랑 어떤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잘학습된 모델이겠죠. 잘학습된 트레젝토리겠죠. 그 트레젝토리랑 이제 어떤 미디엄 레벨의 어떤 트레젝토리들을 섞어 놓은 그런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어쨌든 스테이트 액션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 프리딕션의 결과를 좀 보는 어떤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꼴리칭 태스크, 그리고 오프라인 RL에서의 어떤 성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의 모델 프리딕션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은 요게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셋이고 요게 이제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그 모델 예측 결과 그리고 요게 그 기존의 어떤 기법 중 하나의 모델의 예측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눈으로 봐도 아시다시피 이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는 레퍼런스의 어떤 이 트레젝토리를 잘 모사했고 이제 피드포워드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기법은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기법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이제 모델 베이스드 플래닝 중에서 소타 기법인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MBOP라고 하는 어떤 기법에 적용했을 때 그 모델의 예측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프라인 RL 태스크에서 이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너무 좋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텝에서의 어떤 그 트레젝토리를 어떤 가시화한 그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자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컴파운딩 에러. 그래서 이제 에러가 이제 누적돼가지고 이제 망가지는 에러가 누적돼서 내가 본 적 없는 스테이트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은 이 트레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능을 얻은 건 알겠는데 혹시 이 트랜스포머가 이전에 모든 스테이트나 액션의 시퀀스를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 한 스텝의 스테이트 액션 시퀀스만 본다고 해도 이 트랜스포머의 성능 때문에 혹시 성능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어떤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를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마코비안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명명한 다음에 이 동일한 이 휴머노이드 인부에서 각각의 어떤 모델 예측 실험을 타임 스텝별로 이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fully observable 세팅, 즉 모든 스테이트를 다 볼 수 있을 때와 partially observable 세팅, 그 들어오는 스테이트의 랜덤하게 50%는 이제 마스킹되는 그런 세팅에서 이 fully observable 세팅에서는 이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냈지만 partial observable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마코비안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떤 제한한 어떤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조금 낮은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모델 어떤 예측 결과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 태스크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저자들이 이 어텐션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걸 논문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퍼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트레젝토리 프리딕션을 할 때 이제 어떤 어텐션 맵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 어텐션 레이어라고 하고 이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액션 AT 플러스 O가 이제 ST 플러스 O랑 굉장히 관계가 높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이전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텐션 웨이트이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마커브 프로퍼티를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좋은 뭐 그런 결과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어떤 액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의 액션의 어떤 정보들, 즉 액션의 시퀀스가 다 이제 그 예측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이 어텐션 패턴을 보고 이제 분석해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를 적용했을 때 저자들이 그래프나 그림을 넣어놓진 않았지만 이제 하퍼라던가 이제 워커 2D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각각 이제 기존 데이터셋의 어떤 104%, 109%의 어떤 리턴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고요. 이 골 리칭 태스크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포럼 인부에서 좀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어떤 리워드 쉐이핑이나 어떤 덴스한 리워드를 주지 않고 그냥 이제 골에 도착했을 때 리워드가 발생하게끔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찾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골 스테이트를 바꿔가면서 해도 잘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RL 태스크에서 이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냈는지를 기존의 어떤 기법들과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이제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의 어떤 소타 기법들을 이용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RL 쪽에서 이제 모델 뿌리 RL에서 소타였던 CQL, 모델 베이스드 오프라인 RL의 어떤 소타였던 모포, 뭐 MBOP,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이미테이션 러닝 중 하나인 비헤비어 클로닝, 이제 제한된 모델, 이렇게 이제 5개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5개를 비교한 결과 이제 하프치타나 호퍼, 그리고 워커2D 같은 환경에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좀 이제 고만고만하거나 이 파란색 TTO가요. 고만고만하거나 좋은 어떤 그런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하프치타 이제 미디엄 익스퍼트 부분에서는 이제 제한한 TTO가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이 리턴 투고 자체도 이산화에서 넣게끔 하는데 이 미디엄의 어떤 하프치타에서 얻었던 그 리턴이랑 그 익스퍼트가 얻은 리턴이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거를 이산화가 듬성듬성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까지 좀 전달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